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입니다. 자, 지금 그 호재료나 악재료가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나요? 네, 그 재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 바람이 다시 안 부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수급을 조금은 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재료가 좀 소강 상태일 때는 사자 팔자가 주가를 또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죠. 네, 지난번에 아스코 건의 재료가 나온 이후에 약간 이제 호재가 노출되면서 좀 쉬는 그런 국면이 없잖아요. 네, 이쪽으로 그럼 순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요번에요. 지금 이제 7월이 머지 않았거든요. 7월 달에 우리가 할 종목은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한 더블 정도, 더블 정도 시세가 낼 종목이 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할까 합니다. 7월 달에 더블 낼 종목.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그 비중을 많이 그 가져가셔 가지고요. 큰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HLB에 대한 판단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리고 더블 낼 종목도 공략하셔서 큰 수익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 재료가 좀 일단락된 듯 싶어요. 뭐 아스코 건 재료 이후에 이렇다 할 재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HLB에 대해서 지금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 있는 재료들은 뭐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네, 하지만 조금은 이제 신선감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주가가 조금 그 눌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최근에 그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다가 좀 수그러들고 있어요.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뭐 그쪽이 지금 현재 또 계속 주도를 하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아쉽고, 반도체 올랐다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조금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저쪽에 엔터는 많이 급등했다 좀 둔화돼서 지금 현재는 좀 아직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도 한번 시세를 낼 만한 그런 타임이 슬슬 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 의약품 차트입니다. 의약품 업종 차트인데, 자, 이 의약 그 업종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분출이 되면 시세가 좀 크겠죠.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모습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또 이미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못 올라 있는 종목이 사실 많기 때문에 지금 HLB 입장에서도 좀 그 같은 면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좀 신선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슈를 기다리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재료가 없다면 수급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외인 동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 한 3일째 좀 순매도를 좀 하면서 지난 4일 전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좀 아쉬워진 모습이고, 이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만은 외인이 좀 순매도를 하는 방향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 HLB 주가가 시세를 확실히 내려면 외인들의 매매가 사실 필요악이기는 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급등을 보일 때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측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 금년도 그 이게 언제입니까? 요때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2월 20일이죠. 그리고 요때가 5월 17일입니다. 그죠? 2월 20일하고 5월 17일. 이렇게 그 크게 급등을 할 때 외인들의 동향이 어땠나를 가만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이제 5월 17일 같은 경우 우리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네. 5월 17일에 외인 매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41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매도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올 때에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0일 있죠. 네, 2월 20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20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2월 20일. 자, 이때도 한 190만 주 정도 들어왔죠. 네, 이때도 190만 주 정도, 거의 한 200만 주가 들어오면서
2월 20일에도 주가를 크게 올렸어요.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죠? 네,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짱대 양봉이 나오려면은 개인보다는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외인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크게 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외인의 매수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오고 구덩이 팠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외인 순매수가 없다 해서 주눅들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얘네들은 급작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분출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판단할 것은요. 외인들이 그 매수세가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외인의 매수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낄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필요가 있고 외인들의 매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와 대차 잔고는 지금 현재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매나 대차의 움직임을 오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비중이 오늘 같은 경우 15.29%죠. 15.29%, 15%. 자, 이거 그 10% 넘어가면 좀 많은 거죠. 지금 한 3일째 그런 모습이고 주가가 좀 눌렸었죠. 물론 이때도 공매도가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네, 보름 전에서 한 열흘 전 사이에도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고 하지만 이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느꼈어요. 네, 그런 모습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 근데 이 공매도 비중이라는 것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총 거래량 분의 공매도 수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총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러면 공매도 비중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뭐 거래량 하루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잖아.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거죠. 공매도량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것은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이게 높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한 20 내지 30% 정도, 네, 그 정도로 공매도 비중이 높아져야만이 그것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높아지면은요, 그 다음날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공매도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와 주가 관계를 다시 한번 체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그래서 이제 꺾은 선, 이 빨간 선이거든요. 공매도 비중은. 공매도 비중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거 보지는 말고요. 요거 보지는 말고 막대 쪽에 그 공매도량, 네,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공매도가 이렇게 좀 늘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파란 선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공매도가 이렇게 늘었을 때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내리지 않고 잘 버티면서 오히려 이때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이 파란 선이 이제 주가입니다. 파란 선이 주가예요. 그죠? 네, 주가와의 관계를 지금 현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량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호재료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공매도 비중이나 공매도량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를 좌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매도라는 것이 이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 이걸 몸통이라고 할 수 있죠. 영향력이 큰 것은 이 몸통입니다. 지금 꼬리가 영향력이 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매도나 대차 아닙니까? 그죠?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거든요. 논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차 잔고 이런 것들도 빨간 선입니다. 여기 밑부분에서. 이것도 일단 뭐 최근에
약간 이제 늘었거나 뭐 그 정도인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450만 주 후반대에서 1500만 주 초반대니까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많아지면은 이제 공매도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봐서도 우리가 뭐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 수급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이날 외인들이 그 위쪽으로 크게 당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3만 한 4천 원, 5천 원, 3만 한 4, 5천 원 이 정도 라인대에는 상당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선이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밀리는 것은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은 3만 한 3천 원 선 정도가 완벽히 무너져야 이게 좀 손상을 입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그 지점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 라인이죠. 3만 주봉상으로도 3만 한 3천 원기 라인. 그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 라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리긴 하지만 리버스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건 뭐 고형암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교모 세포종의 임상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큰 꿈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봐야 이런 정도 자리인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위쪽에 더 큰 시세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 큰 시세에 대한 희망을 지금 현재 꺾어서 되겠어요? 뭐 이 정도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이제 답답하시지만은 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상태예요. 수급적으로도 제가 점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가 오긴 오는데 그 시기를 버티면은 좋은 패턴이 다 나타났었죠.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락세 패턴 하에서 단기적인 하락세 패턴에서 투심이 약화돼서 뭐 털고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직.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통방에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만 순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강구해 놓으면 된다. 그게 대처 방법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 이어줄 수 있는 끈인 카톡이죠.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100번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이 좀 어렵다 싶으면 문자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그런 패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이죠. 이 끈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다음 주가 판단을 할 때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HLB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셔서 지금 보내주셔서 일단 이 끈을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 끈을 나중에 연결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 서두에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7월 달이 머지않은 상태에서 7월 달에 우리가 좀 더블 정도 한 배 정도 100% 정도 올릴 만한 종목 요거 그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허접한 잡주가 아닙니다. 알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7월 안에 한번 쇼부를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요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매매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대박 한번 내보세요. 자,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겟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네,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 네,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더블 기회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